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그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리고 또 그 한때 이 명석한 걸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원희룡, 그 명성이 이제 과거에 이 영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최근에 이 원희룡의 발언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원희룡은 지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그 뒤에 이 대통령실의 낙점을 받은 듯한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 주장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 사람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주장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한 그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다는 그거를 갖다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막 뱉어내면은, 막 이렇게 난사를 해대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보수 인사들을 말이야, 우리 진영 사람들을 1,000명 넘게 끌고 갔다, 수사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가 거기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공격할수록, 비판할수록 결국엔 그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원희룡이 한 말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 이 배경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 옷차림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뭔가를 챙겨, 노트북이나 이런 걸 챙겨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제 핸드폰으로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꼬이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중언부언 횡설수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희룡 전 장관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엔 이렇습니다. 수사 검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게 전부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부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평가를 할 때 보통 뭐라 그럽니까?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가 만사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통령은 모든 인사권의 최종 결정권자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인사권으로서 적재적소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대통령은 그걸 갖다 총괄 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국정의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내각 있지 않습니까? 이 내각에, 그것도 이 나라의 정의, 법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원희룡 전 장관이란 사람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그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요를 뽑을 때 친분에 의해서 뽑았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한동훈 지지층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가지 않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정을 정말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 나라의 국정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참여했던 그 원희룡이
자기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그런 회의감, 이런 거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정치 경험이 미숙하다, 나야말로 25년 동안 이 정치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대체 그 정치 경력은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갈등 관리가 아니라 심판만 하던,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선과 악으로 싸우기만 하고 말싸움만 하던 수사검사가 그런 식의 경험이 없는 정치를 가지고 곧바로 당대표하고 곧바로 대통령한다? 우리 국민이 지혜롭고 경험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의도치 않게 이게 뭐 쓰리 쿠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일단 이 원희룡이 얘기한 이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수사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또 있었고, 이 사람은 또 뭐 법무연수원에도 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곳에도 분명 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수사 검사로 살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또 수사 검사로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행정도 경험하고, 그 행정 중에서도 이 법무행정, 그리고 또 그게 단순한 법무행정이 아니라 이 내각 강요로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수사 검사로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제가 전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총선에서, 여러분들,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정당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총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뭘로 이끌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말 이 비상 상황에서,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SS를 쳐가지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와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그리고 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앞세워가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 거야에 맞서서 제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말 이런 압축적인 정치 경험을 쌓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경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경험이 부족하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적을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원희룡은 전국 선거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원희룡은 당 대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원희룡은 비상대책위원장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은 어떤 선거에서든 간에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앞세워서 자기 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인 경험은 짧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력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직함 자체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원희룡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정치적인 자산과 그런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원희룡은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한 채 지금 한동훈은 평생을 그냥 검사로만 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기 전까지 검사로만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결국에는 자기의 뒷배라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팀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원희룡이 한다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중립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고, 원희룡의 그런 주장들이, 원희룡의 한동훈 공세가 과연 일말이라도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주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고 저렇게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고 이렇게 해도 어대안이라는 그 대세를 갖다가 자기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 질러대는 보는 것인지, 또는 그, 그 탓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거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윤 대통령도 수사검사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원희룡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그건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었고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부족해서 자체해서 탄핵의 상처를 다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모셔온 것이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를 바란 사람도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자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거의 절대 다수가 한동훈의 정계 복귀와 한동훈의 당대표 도전과 한동훈의 당권, 그리고 그 한동훈표 뭐 정당 개혁,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을 원했고, 한동훈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한동안은 정치에 뜻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여론, 민심, 그리고 또 이 당의 폐색이 짙은 이 당, 질이 멸련한 이 당, 이 무기력한 웰빙 무능 정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자꾸 이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전혀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갖다가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국민이 불러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뭐 이재명, 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재명을 대적할 사람이 누구냐? 저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거야 의석에 대항해서 이 집권 세력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한동훈을 지금과 같은 위상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좀 자잘한 그런 세력들 다 포함하면 더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평 이런 사람도 거기 포함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이 정말 즉각적으로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물러난 다음에 나 두세 달 뒤에 다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 내가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자들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못 참겠다 해서 나온 것인가.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엔 국민이 불러냈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홍준표 또는 그 밖에 이 국내의 무기력한 웰빙 무능 세력들이 한동훈을 결국에는 만들어준 것이다. 한동훈 대세론을 만들어준 것이다. 어대한이라는 그 민심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이 너무나도 그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우리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탄핵의 상처를 다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모셔온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게 총선에서 그 대참패를 겪었는데 아무런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해보지도 않고, 이번 총선에 그 민심이었던 윤석열 심판, 윤석열 부부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일말의 변화 시도도 없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 그 자체적으로서는 이 자성 또는 자체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구나.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뭔가 우리 국민한테 새로움을 주는 사람, 뭔가 이 기존의 정치권에 때가 묻지 않은 저 사람이 와서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개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기반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을 그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모셔온 것이겠지만,
어쨌든 불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심을 부정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 국민의힘 그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과 같다. 그들의 요구를 갖다가 배척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창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창윤이라는 게 뭐예요?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창윤 어감이 안 좋은데 자기가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집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자가 정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조직이 많아도 아무리 선거 전략이 뛰어나도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국민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국민이 유일하게 참 이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된 그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그 선거 투표로서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든 그 어떤 정권이든 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던 원희룡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든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택한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들한테 대한민국 주인된 권리를 갖다가 위임했을 뿐입니다. 주인된 권리는 아닌가 주인으로서 대신 권리를 행사해라고 그걸 갖다가 명령하고 맡겨놨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창윤이요 내가 윤석열 정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건방집니까? 여러분들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지양해야 될 얘기이고 지양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25년이나 했다고 하는 정치 경험이 그렇게 다수의 경험을 거쳤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경험이 부족하다 미숙하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그 원희룡이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말입니까? 이 원희룡이 한동훈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놓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충수고 하나하나가 다 자기에 대한 비판을 자초하는 거고 하나하나가 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종의 팀킬성 자해성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희룡의 발언 중에서 이런 점은 그래도 원희룡이 할 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또 선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